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건강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학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서 기각됐습니다.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는 부분이 있다. 좀 더 수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를 댄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원했으나 검찰이 이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기각한 것이죠.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학이라고 하는 인물, 탈북 북한 인권운동가 중에서도 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사실 구속영장의 내용만 보면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지난 달 6월 23일 저녁 9시쯤이었죠. 서울에 살고 있는 박상학 씨의 아파트에 SBS 아침 프로 모닝 와이드의 취재진, PD, AD, 촬영감독, 그리고 오디오맨, 이들이 불쑥 집에 찾아와서 강제 인터뷰를 시도한 것. 그래서 박상학 대표가 너무나 분노해서 도대체 너희들 내 집 주소를 어디서 알고 찾아왔느냐? 응? 왜 나의 신변을 위험하게 만드느냐고 해서 극도로 흥분해서 주먹으로 때리고 벽돌을 던지고 또 이것을 말리려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스총을 쏘고 이러이러한 혐의들입니다. 그 구속영장의 신청 내용만 보자면 상당히 무거운 혐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기각을 한 것은 박상학에 대한 너무 지나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탄압, 이미 박상학 형제는 관련 이 단체들, 이 북한 인권운동하는 이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휴먼 라이츠를 포함한 국제적인 인권단체로부터 많은 비판과 항의를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검찰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제가 제목에도 명기를 했지만 SBS를 단죄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이 걸릴지 안 걸릴지 이것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법률적으로 설사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공동체가 이런 경박하고 국가안보라든가 탈북자들의 인권, 특히 굳이 탈북자가 아니더라도 망명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관례나 의식에 대해서 무식한 이런 경박한 방송사, 이 언론을 우리 사회, 대한민국 공동체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됩니다. 박상학, 제가 4번의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련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반체제 문학가 솔제니친, 유명한 솔제니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그 다음에 이제 소련 강제 수용소 이런 것에 관한 소설을 집필을 했던 솔제니친, 그가 미국에 망명을 해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는 소련 공산당 체제의 인권 탄압이라든가 이 전체주의적인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에 플러스 미국의 물질주의 문명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강연을 통해서. 그런 어떤 미국 사회에도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미국 정부는 철저하게 솔제니친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슨 뭐 MBC나 미국의 ABC 이런 미국의 3대 네트워크 방송 중에서 솔제니츠이 살고 있는 집에 카메라를 들고 쳐들어가서 강제 인터뷰를 시도한 이런 식의 경박한 해프닝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망명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북한이 암살 대상 1호로 삼고 있는 그런 탈북 운동가, 실제로 노무현 정권 때는 이 북한에서 암살자를 파견을 해서 그 암살자가 이 독침 그리고 이 독이 든 만년필 형태의 독침 이런 걸로 무장을 해서 일식집에서 박상학 대표를 만나기로 해서 살해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전에 국정원에 적발이 돼서 박상학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살을 하려고 했던 이 북한이 파견한 그 암살범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SBS가 당시 사건 때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할 줄도 모르고 책임질 줄도 모르고 박상학의 이 폭행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SBS가 입장문을 발표했었습니다.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은 1년의 대북 전단 사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박 대표의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다. 아니, 인터뷰를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박상학 대표가 응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무슨 이 전단 사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집에 찾아가서 이것이 강제 인터뷰를 시도할 만한 이유나 명분이 됩니까? 자, 다음 문장이 아주 가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는 법인 등기상의 주소지를 방문해 취재 주체와 목적을 밝히는 등 제작진의 취재 활동은 정당한 것이었으며 취재 윤리에 충실해 입각해 이루어진 것이다. 등기부상의 아니 정말이지 무슨 언론이 국가안보상이라든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노출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그런 상황이어도 아주 신중하고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 피해자의 집이 노출될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인가 이것을 모두 다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고 더군다나 박사와 같은 특급 보호 대상자의 집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따위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등기상의 주소지를 방문했다. 이것은 이제 자기네들이 집 주소를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이 문재인 정부 당국으로부터 입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취재원이 취재 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무차별적 폭언과 협박, 폭력을 휘두르는 건 허용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아니, 북한으로부터 암살 대상 1호로 지명받은 사람이 얼마나 신변의 위협을 느꼈으면, 얼마나 분노했으면, 얼마나 극도로 흥분했으면 그런 행위를 했겠습니까? 전체적인 어떤 국가안보 상황이라든가 망명자를 둘러싼 이런 국제 관례 의식을 전혀 모르는 이런 경박한 입장이라고 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무현 정권 때는 노무현 정권 들어서 이 좌파 천주교의 이 정의구현사재단, 천주교 인권위원회 신부들 그리고 일부 좌파 언론, 좌파 시민단체가 연합을 해서 김현희는 가짜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면서 당시는 MBC가 카메라를 들고 김현희의 집을 거의
부시에 찾아갔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김현희가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사이에 MBC가 찾아간 것이죠. 너무나도 놀란 김현희가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떠나서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벌어진 일입니다. SBS를 단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